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점 디렉터 머니매트릭스 이경우입니다. 오늘은 절세도 매출이다. 절세와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6일 지난주에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해마다 세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공평 과세와 세제 합리화에 대해서 분류되어서 나왔습니다. 매년 많은 세법들이 나오고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혜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둔감한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는 세법 개정안, 도대체 왜 매년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요약하게 되면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복지는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세수도 줄어들고 있고 재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꾸 바뀌게 되고 바뀌는 내용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둔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릴 때 골목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돌아보고 나서 돌아보면은 친구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있는 이런 놀이죠. 그런데 이런 놀이일 경우엔 돌아봤을 때마다 다가오는 게 친구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세법에 있어서는, 변경된 세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규정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 시점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돌이키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손해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세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게 실수든 잘못이든 고의든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돌이키기 힘든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손해까지도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고 그 안에 또다시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과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갑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년짜리 100만원짜리 적금을 보통 들게 되면은 요새 시중금리로 한 3.5% 정도 이자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3년 하게 되면 원금 3,600에 한 180만원 정도의 이자를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 180만원의 이자, 크다면 큰 돈이고요. 작다면 작은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상승률 3.8%를 감안을 한다라면은 3.5%의 이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돈의 가치, 현가표, 종가표에 따르면은 물가 상승률을 4%로 가정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뒤에는 64만 원, 20년 뒤에는 46만 원, 30년 뒤에는 29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18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3.8%의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3.5%의 이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자 소득세가 15.4%, 14%는 이제 국가에서 띄어가는 것이고 지방에서 1.4% 뛰기 때문에 15.4%의 이자 소득세를 띄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15.4%인데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0%에서 60%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많은 복지 재원이라든가 기타 재정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세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과세 제도에 대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자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향후에는 높았던 금리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과세 제도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자소득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세수의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15년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집에서는 이제 그 100만 원씩 3년 동안 이자를 적금을 했을 경우에 이자 180만 원 발생해서 어떤 집안들은 이제 지불하는 이자가 지금은 28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56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에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런 어떤 예측들이 실제로 저희 언론 미디어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 복지 정책은 수획을 하겠지만은 증세는 없다라는 의지를 수차례 보여오셨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일면에서는 현재 세입 부족 12조 방치하게 되면 하반기는 한국판 재정 절벽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보험 전매법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시도가 되었으나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내년에는 저탄소 협력 금지해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키로수의 이제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지원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또 도입이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통과가 된 부분인데, 법인의 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쌓여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유보금 과세도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93년에 시행했다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없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도 있었고 한번 이제 폐지된 법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였으나, 실제적으로 이제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한시법, 일몰법이라고도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그 이유가 되면은 사라지는 법을 일몰법이라고 하는데, 일몰법의 형태로 3년 동안 진행하는 걸로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당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업무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군데군데 이런 상황들을 마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부족한 세수가 12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세수의 크기가 예상되는 것들이 5,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세법 개정안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많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시도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화두를 이제 놓아놨는데요. 왼쪽을 보게 되면 휴가, 쇼핑, 스포츠 신문, 매출, 자금, 수익, 여행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한쪽은 야근, 회계, 신문 경제면, 이자, 세금, 감사 이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부분,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에 관여하는 부분들, 이제 실질적인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부분에는 수비적인 역할이 있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매출이라든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시도를 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렵게 획득하시고, 반대로 세금과 이자 나가는 부분들은 너무나 큰 금액이 많이 나가면서도 본인들이 얼만큼 그것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는 몇 억의 이제 자금에 대한 세율이 이자가 4%인지 5%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단도리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한창 주목을 받는 이런 형태는 결국 뭐 매출, 성장, 또 성취 여러 가지 측면을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놓치는 부분들, 수비적인 형태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아무리 많은 매출과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챙기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 같은 것들을 놓치거나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실속 없는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빠진 동계 물붓기가 얼마나 이제 힘들고 소모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왔었던 속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한시법으로 일몰법으로 사라진 법들이 있습니다. 뭐 조세법, 조특법, 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구개발 적립금 같은 것들을 회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50억 규모의 회사가 10억 정도의 2억에서 4억 정도의 이익을 내면서 5천에서 8천 정도의 세금을 내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조특법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한 4, 5천만 원의 세금이 다 2년 정도는 공제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시법이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받으면서도 내가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억 매출에서 세금이 그 5, 8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세금이 감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억, 15억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자라든가 이제 그 불필요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순수한 돈, 알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절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증세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노력은 하지만 절세와 탈세의 구분에 대해서 둔감한 부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세와 탈세는 정말 근소한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절세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경비 인정이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이런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절세라고 할 수가 있고 탈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과소신고 대표적으로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들 사업을 하신 분들은 다 유혹에 마주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절세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이제 세금 구조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율 체계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유형간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율 차이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게 절세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소득의 귀속처라든가 귀속 시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간단한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인데 같은 지역에 같은 규모의 매출에 같은 규모의 이익을 만들고 있는 두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A 공장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가져간다고 할 경우에 1,700만 원, 1,760만 원대의 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절반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누진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종소세의 크기가 1,000만 원대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 사례와 B 사례는 690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이 아니라 10억이고 50억이라면 이 금액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은 하나의 작은 간과가 690만 원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6억 9천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전부터 있어 왔었던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뜻을 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물품 구매라든가 인테리어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10%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업도 시작을 해서 한참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정해진 기간
개업하고 나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더불어서 오픈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고할 때까지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은 규정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큰 페널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상가주택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가주택을 매각을 할 경우에도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을 잡자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자이고 3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을 하고 양도가액이 9억 미만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크다라면은 상가와 상가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 면적이 크게 된다라면 그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상가가 만약에 비슷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기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이라든가 옥탑방을 합법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두 가지 것들은 주택의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의 면적이 추가돼서 주택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을 택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부가세 혜택도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쭉 진행해서 종결되게 되면은 이런 혜택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죠. 독일의 법원 중에서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내가 나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알고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운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TIS 시스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부터 소득 구조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주목받게 된다면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TIS 시스템 이후에 PCR 시스템의 경우에는 재산의 증가와 소비 지출, 신고소득을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맞지 않게 되면은 일단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제 벌어들인 금액과 쓴 비용을 빼서 재산 증가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신고소득과 다르게 되면은 이거는 자명하게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벌고 쓴 돈의 크기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농구공의 크기인데 신고한 금액이 골프공이다. 이런 것들이 숨겨지지 않게 투명하게 다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의 여부가 아니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출되고 나의 이제 문제가 있다라면 다 드러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라면은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 나간다고 하면은 매출에 따른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합법적으로 잘 챙겨나가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면은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논의되다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험업계 같은 경우에는 전매법이 한때 화두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했다가 자금 압박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턱없이 낮은 해약 환급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매제도라는 것들이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가 됐다가 통과를 못했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매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공단의 형태의 전매회사가 그걸 취하게 되면은 납입금보다는 작지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고객들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득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전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또 이제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럼 헤지펀드에 대학자금,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데서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는 언제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문제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큰 시장이라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군인과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기금에 대한 자금이 운용이 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급적으로 전매제도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익자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실버타운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입주할 때 이제 8억 정도의 금액을 예치를 하고 매달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실버타운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데의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정서구조상 주택이 15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헐면서 영모기지 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익자를 변경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실버타운의 입주권 형태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검토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고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공제 같은 것들, 조정 같은 것들 하는 항목은 실제로 60여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 인위적인 부분이 개입되게 된다라면은 높은 매출과 이제 비용 같은 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든가 재고 같은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낸 성장성을 감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하는 측면에서 공제 항목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회사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은 잘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세액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회사의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자원이 있고 혜택이 있고 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다리조차 이렇게 옆으로 쌓아 올리게 된다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알고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다라면 저런 운은 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성취하는 성과를 더욱더 지켜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출 못지않게 절세 부분이 얼마나 이제 개인과 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머니매트릭스 이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